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금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했죠. 그렇죠. 네. 0.25% 한국은행에서 0.25%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뉴스를 보다가요 좀 머뭇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 기준금리를 좀 올렸는데 시중금리는 떨어졌다. 네.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지? 궁금했거든요. 저도 몰라요, 이거. 이걸 보면서요, 소장님. 네. 시중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 금리의 인상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나 시중금리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얼추 멈춰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이제 가장 큰 그 원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점 이제 잡혀가고 있다.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네.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제 견해가 아니고 이제 다른 전문가들, 네. 금융 전문가들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에 전망을 했을 때 하반기 정도 되면 좀 잡히고 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1월이라는 거죠. 좀 그렇죠. 시간이 좀 앞당겨졌다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또 다른 전문가들이 너무 성급히 진단하지 마라. 어쨌든 잡혀가고는 있지만 이 물가 지수의 수치가 낮은 게 아니다. 높다. 네. 물가 인상률이 이제 4%대까지는 떨어져야 사실 안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정도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지금 빨리 너무 이제 이 기대를 하는 거는 너무 이제 빠르다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은 뭐 누구나 보듯 완전히 예측하기는 참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측하기가 쉽진 않지만 작년에 비해 그래도 올해는 이미 누적된 게 있으니 네. 그렇게까지는 올리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좀 앞당겨진 측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있긴 하잖아요. 사실 네. 뭐 그런 측면은 충분히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급격한 상승은 누가 봐도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이제 규제도 다 풀렸고요, 네, 소장님. 예, 예, 네. 예. 시간이 앞당겨서 이제 금리도 잡혀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네. 다음 질문은 뭐냐? 네, 이제 1월에 이제 시작하면서 모든 게 잡혀가는 게 보인다. 네. 그러면 약간 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특히 교수님들이 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시는데 금리 인상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경향이 크고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과대평가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뭐냐면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하락 요인이 있는데 하락 요인이 없어지면 상승 요인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하락 요인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상승 요인이냐. 이거는 이제 확대 해석인 거예요. 하락 요인이 없어지면 그냥 안정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올라갈 거였는데 네. 하락 요인이 잡고 있어서 못 올라갔던 거다. 예. 그거를 놓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이 해석 능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분은 상승론자인 거죠. 상승론자인데 이 금리가 잡고 있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면 다시 상승 요인이 생기는 거다. 이 견해는 제가 반박하던 네. 그거와는 또 다른 부분이니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전제 자체가 틀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웬일로 저렇게 동일해 주시나 했더니 네. 전제 자체가 틀렸다. 아니 상승장인데 금리가 잡아먹고 있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상승장을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이미 상승장이 아니었다. 그렇죠. 상승장은 금리와 상관없이 제가
하락장으로 넘어간다라고 했던 시점이 작년 9월, 10월이에요. 아니 작년이고 재작년이죠. 네. 이미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21년 9월, 10월, 9월달, 10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금리 인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또 2년 전이라고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네요. 시장 턴한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턴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효과가 크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지금 견해도 잘못된 게 뭐냐면 상승장인데 네.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으로 돌변했다 이거잖아요. 네. 금리 인상이 없어졌으면 다시 상승한다 이거죠. 진단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금리가 시장을 잡아먹었으면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시장을 잡아먹었다는 금리가 1순위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인상을 멈추는 게 상승 요인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진단하는 게 뭐냐면 상승장인데 금리로 인해서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상승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미 금리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이미 하락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멈추면 하락 요인이 없어지는 거에 불과한 거지 상승 요인이 생긴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락이 멈추는 것이지 상승할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요. 하락 요인이 없어지면 네. 하락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던 길 가는 거고 가는 거죠. 힘이 그냥 좀 빠졌다.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물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 일종의 상승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물을 확 돌려버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최소한 멈추게 하려면 강한 힘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네.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근데 금리 인상을 멈추는 자체가 힘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네. 그러니까 대중심리의 이런 강한 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강한 힘이라는 건 이게 물결과 같이 막 한쪽 방향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막 이렇게 홍수가 나서 저 위에서 물이 막 쏠려 오잖아요. 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힘이 소요가 되거든요. 금리가 멈춘 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느냐? 절대 될 수 없어요. 적어도 힘이 되려면 다시 금리 인하가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정도는 나와야 조금이나마 힘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나와야 이게 이제 그나마 힘이 이게 강하냐 약하냐를 분석을 들어가는 거지. 네. 멈추는 자체는 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금리 인상이 멈추면 하락 추세를 바꾸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단기간에 올렸던 것처럼 네. 단기간에 빠르게 내리지 않는 한 그 힘은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빠르게 다시 내리고 있어야 그러면 뭔가 상승에 강한 힘이 생기긴 했다. 그러면은 자 시장에 하락하는 힘과 네. 상승으로 돌리는 힘을 비교해서 어떤 게 크냐 이 정도는 되어야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냐. 최소한 하락 움직임은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냐 아니면 너무 힘이 강해서 상승으로 돌릴 것이냐 이걸 논해야 되는데 그냥 멈추는 정도면 갔다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 뚝을 쌓는다라고 하죠. 뚝을 쌓는데 쌓다가 이게 그 틈새로 막 새는 거죠. 그냥 막을 갈 길 수도 없는 가는 거예요. 거네요.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냥. 금리가 멈춘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이 바뀌기에는 어림도 없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대보면 네. 지금 하락장에 있잖아요. 하락장에 있으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집을 산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멈춘다 한들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담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락해서 손해보는 거 하락하지 않아도 가지고만 있어도 손해보잖아요. 주택이라는 게. 네. 그럼 이거 정도는 막아줘야 그래서 살 명목이 생겨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는 거는 일단 아직도 고금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냐? 그렇죠. 더 힘든 게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추느냐. 이 차이인 거지. 그거가 부담이 힘들어지는 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숨은 쉴 정도로 힘들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굳이 집을 살 요인, 집을 꼭 사야 된다라는 요인으로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멈춘다고 해서 이제 뭐 규제 지역 잡는 것도 없고 먼저 뭐 금리도 이제 더 안 올라간다는 얘기도 많으니까 네. 지금이 이제 바닥이니까 금매를 한번 좀 훑어볼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매를 노리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네.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해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관심 있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여력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력이 있고 금매를 노리고 이거는 항상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고자 관심을 두는데 네. 문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되게 반겨 나를. 네. 매물을 계속 보여줘. 막 이러면 약간 그런 게 움츠러든다는 그렇죠. 거죠. 문제가 뭐냐면 확실해야 돼요. 이걸 사면 내가 뭔가 시세 올라갈 차익이 게 있을 거. 올라갈 게 확실해야 이걸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사람이 사잖아요. 안 변하잖아. 시장이 워낙 커가지고 몇 사람이 사서 돌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샀는데 안 올라가면 그럼 난 누구한테 팔아?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내가 잡았구나. 약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기 전까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노릴 수도 있고 관심이 두는데 이걸 행동에 옮기느냐의 문제에 다가서서는 네. 그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둔촌주공을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둔촌주공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어요. 노리고 있었는데 막상 기회가 안 돼 다 걷어찼잖아요.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게 확실하지 않으면 실행도 빨리 옮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전에 뭐라고 했죠? 네가 먼저. 네가 먼저 사서 분위기 보고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난 약간 1,000만 원 더 주고 사더라도 그게 나은 거죠. 내가 총대를 매진 않고 네가 일단 먼저 가봐라.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금매가 소진된다는 소식에 네. 사람들이 막 다가가지 않는 것도 약간의 그걸 볼 수 있는 거네요. 분위기를. 금매가 소진이 되는데 매도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분위기가 연결이 된다니까요. 매도자들이 먼저 움직여 버리잖아요. 네. 항상. 그러면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서서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희생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사람들이 네가 사는 거 보니까 괜찮겠네 해서 또 달라드는 거죠. 그걸 차근 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올라가겠네 확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이제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밑에서 막 사고 있는데 올라갈 것 같은 모양새가 벌어지면 매도자들이 바로 호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이 딱 벌어지는 순간 야 내가 여기에서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겁이 덜컥 생기는 거죠.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금리를 좀 멈췄다. 그리고 네. 규제 지역도 해제했다. 그리고 금매물이 소진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만 보면, 이 네. 보이는 현상만 보면 다시 시작됐구나.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소장이 또 말씀해 주신 매도자가 갑자기 큰 갭을 올리고 네. 이게 분위기가 단절이 될 거다. 네. 그럼 이게 그냥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그죠.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막 집을 알아보러 다녀요. 다는데 계약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금매물은 거래가 되잖아요. 계약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약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매수자 마음도 그런 거네요. 금매물이었으면 샀지만 네. 이렇게 오른 갭을 살 만큼 그 매수세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차근 분위기가 쭉 연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무리다. 네. 그런 일은 그러니까 벌어지지 사람들은 않는다. 정확하게 지금 시장이 네.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뭘냐냐?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위기가 연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분위기가 길게 쭉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야 이제 조금만 더 지켜보고 더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 점점 늘어나면 네. 그래서 그런 추세가 계속 연결이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올라가는 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이게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받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폭발적으로 수요세가 늘어날 수 없어요. 과거의 상승장도 자 2014년 정도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이 열기를 가져오는 이 과정이 4년인가 걸렸어요. 바로 그냥 올라가자마자 득달같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과정 14년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15년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집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간도 짧지 않고 완급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지나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 폭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산 사람, 문재인 정부 때 산 사람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14년부터 18년까지 그때까지 엄청 올랐어요. 실제로 엄청 올랐는데 여기서 오르는 게 더 큰 거죠. 항상 수요라는 거는 서서히 달아오르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지금 밑에 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쫙 끌어올리려면 진짜 분위기의 단절이 절대 생기면 안 돼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에너지가 모이려면 정말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한 거네요. 그럼요. 엄청 모여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락을 완전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하락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락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직 하락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뭔가 상승도 저는 단기간에 그냥 그 힘이 팍 폭발해서 차차작 올라간 거로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다는 게 좀 놀랍네요. 네. 항상 밑에서 이렇게 서서히 달아오르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은 그렇게 단절 없이 유지되기에는 쉽지 않다.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오히려 지금 상승의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누리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절이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벗어날 수 없어요. 되게 뭔가 좀 아이러니한 거네요. 네. 상승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만든다. 네. 오늘 시간은 뭔가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멈춘다. 네. 규제 지역도 해제되었으니 다시 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시작을 해서 네. 얘기를 풀어봤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덧붙이자면 네. 이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약간의 임팩트가 더 있었을 거예요. 금리가 먼저 멈추고 네. 규제 지역을 풀었으면 더 그렇죠. 임팩트가 네. 강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규제 지역 해제는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힘을 내는 거를 가로막는 네. 이 울타리가 금리가 이 울타리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근데 네.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없어졌어. 음. 그러면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게 강한 거죠. 신기하네. 이 순서 하나로 이게 응축된 힘이 풀어지나 네. 폭발하느냐 바뀌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